최근 한국군의 눈과 귀를 책임지는 핵심 기술이 조용히 세계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가 수십 년간 독점해온 첨단 레이더 반도체 영역에서 한국이 단숨에 장애물을 돌파하며 주도권을 거머쥔 것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지라갈륨 기반 전력 반도체가 기업에 정식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해외 군사 강국조차 장비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했던 반면 한국은 완전한 국산화 체계를 구축해 스스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혁신을 이끈 기업 RFHIC는 최근 스웨덴 사브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브가 제작하는 글로벌아이 조기 경보기와 지라프 레이더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성능을 인정받은 플랫폼입니다.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 상황에서 태국군이 글로벌아이를 전개한 직후 정밀 탐지가 가능해지며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전 성과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스웨덴산 조기 경보기 도입을 서둘렀고 한국산 반도체 수출량은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부품이 선택된 이유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확실한 성능 우위 때문입니다. 고출력 지라갈륨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 부품보다 전력 밀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열 저항성도 뛰어나 장시간 고부하 조건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사브 같은 선진 방산 기업이 한국산 부품을 채택한 것은 기술적 신뢰를 공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때 한국은 해외 기술을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한국 부품 없이는 신형 장비를 만들기 어렵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RFHIC는 이미 스웨덴뿐 아니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그룹과도 본격 협력에 들어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M346 경전투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ESA 레이더 통합을 추진 중인데 한국산 전력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에서 자체 생산하던 고급 반도체를 한국산이 대체한 것은 상징적 변화이며 이 흐름이 확산될 경우 한국의 방산 생태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동맹 구조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성능과 가격으로 승부하는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 한국이 새롭게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삼성이 축적한 반도체 공정 기술이 RFHIC 같은 전문 기업의 레이더용 칩 개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RFHIC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 기술 수준이 이미 글로벌 표준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AESA 레이더를 KF-21, FA-50 같은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반도체 기술력 덕분입니다.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장비이기에 성능 차이는 곧 전투력 차이로 직결됩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기존 외산 대비 탐지 범위 방향 구분 능력, 전파, 처리 속도 모든 면에서 세대가 다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외국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술 요소가 많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부터 핵심 부품 교체 정비까지 모두 한국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완전한 자립 구조가 구축된 셈입니다. 글로벌 군사기술 패러다임이 AI 네트워크 기반 감시 정찰 전장 환경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립 능력은 한국군 전력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절대적 기반이 됩니다.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조기 경보기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가 있고 그 뒤에는 한국에서 생산한 핵심 반도체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아이는 기존 보잉 플랫폼 대비 운용 비용이 낮으면서도 비행시간은 11시간 이상으로 훨씬 길어 특정 지역에서 장기 채공 감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조기 경보기가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로벌아이는 프랑스군까지 운용을 시작했고 중동에서는 이미 전력의 중심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아이의 핵심은 최신 AESA 레이더와 다중밴드 신호 분석 시스템이 결합된 센서 통합 능력입니다. 레이더는 600km 이상을 탐지할 수 있으며 한반도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단연간 실전에서 검증한 AI 기반 신호 처리 기술이 글로벌아이에도 적용되면서 동시 표적 추적 능력은 기존 대비 몇 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능은 전자전 위협이 급격히 증가한 현대 전장 환경에서 독보적인 생존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잉의 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조기 경보기 2차 사업에서 보잉은 기존보다 무려 4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 이는 과거 같았으면 동맹국 프리미엄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국제 정세와 방산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업계 전반에 뚜렷하게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의 폭이 넓어지면서 보잉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글로벌화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산 반도체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브는 중동 수출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산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를 대량 주문했고, 이는 한국의 방산기업이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진입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기 경보기뿐 아니라 전자전 장비 지상 감시, 레이더, 무인 정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산 반도체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그룹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자사 전투기 레이더의 차세대 성능 향상을 위해 한국산 고출력 전력 반도체를 적용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AESA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장비를 자체 기종에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품을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유럽 방산기업이 한국 기술을 이용해 자국 플랫폼의 성능을 강화하는 구조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럽 여러 국가는 이미 한국산 레이더 기술과 반도체 공급망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프랑스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기술 독점 체제는 균열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비 개발부터 핵심 부품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한 구조를 갖추면서 외부 의존도가 낮고 빠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더 이상 과거처럼 브랜드 인지도나 정치적 영향력에만 좌우되지 않고 실제 성능, 가격, 업그레이드 유연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조기 경보기 사업을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자체적인 전략적 자립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아이와 같은 첨단 플랫폼을 도입할 경우 실시간 정비 데이터, 접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권한 등 핵심 권리를 한국이 보유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외교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군사 운영 능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실전에서 소프트웨어를 즉각 수정해 배치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구조가 한국에도 적용될 경우 전장의 변화에 훨씬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환경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기전 미중 전략 경쟁,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까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군사기술의 독립성과 자주적 업그레이드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 사례들은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는 정비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조차 할 수 없는 무기체계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 정치면서 하나만으로도 전력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독립적 운영 체계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근 조기 경보기 도입 과정에서 보잉의 비현실적 조건을 과감히 거부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의 성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비권, 업그레이드 권한, 소프트웨어 접근성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자주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글로벌아이와 유럽, 이스라엘 계열 플랫폼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들이 운용국가의 높은 수준의 기술 권한을 부여하고 즉각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반도처럼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레이더 반도체, 국산화와 생산 능력 확대는 이러한 자주성 확보에 직결됩니다. 반도체는 레이더 시스템의 심장과 같은 존재로 탐지 범위, 표적 구분 능력, 전자전 대응력 모두 이 부품의 성능에 의해 좌우됩니다. 과거에는 핵심 칩을 미국, 일본, 프랑스에서 들여와야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속도가 느렸고, 원하는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생산한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를 기반으로 전투기 레이더, 조기 경보기 레이더, 지상 감시 레이더까지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한국 방산산업 전체의 구조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KF-21 전투기의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이후 다양한 AI 기반 신호 처리 기술, 다중 표적 추적 알고리즘, 전자전 대응 로직 등은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무인 전투기 등 차세대 플랫폼 개발의 핵심이 됩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수록 해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술 이전 규모도 커지고 국내 연구 인력의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성장세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미국 장비 중심의 단일 플랫폼 운영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한국, 스웨덴 제품을 혼합해 운용하는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간 호환성, 상호 운용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전쟁 양상이 변화할수록 각국은 장비의 조합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빠른 개발 속도, 합리적인 가격, 높은 신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 이러한 다변화 흐름의 핵심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기술 기반 방산국으로서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국가의 무기와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전략적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장비 선정 기준이 브랜드나 국가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 적합성 업그레이드 주기, 자주적 정비 능력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군사장비 구매가 아니라 한 세대 이상의 미래 안보를 좌우할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F-21은 지금 한국 방산 역사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산 1호기 출고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세계 각국이 이 전투기의 잠재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KF-21이 기존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핵심 후보로 부상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초기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FA-52, 먼저 지역 내에서 높은 신뢰를 얻은 만큼 KF-21은 중형급 주력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 개발의 핵심 목표는 다양한 무장을 통합 운용하는 유연성과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사이드와인더를 운용하도록 설계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천룡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유도탄 등 주요 무장체계를 완전한 국산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장통합 능력은 한반도의 복잡한 위협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KF-21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 배경이 됩니다. 최근 천룡 미사일이 비공개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는 소식은 KF-21의 잠재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산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독자 무장체계가 완성될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속도와 탑재 무장 선택폭이 크게 넓어지며 한국은 외부 제약 없이 신형 전투기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티어 미사일 같은 최신 중거리 공대공 무장을 통합할 수 있어 KF-21은 공중전 능력에서도 세계 최상위권 성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난해 KF-21 시제기가 유무인 복합 비행에 성공한 것은 한국 항공전력 강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는 향후 무인 편대기와의 연동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념으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한국이 이제 차세대 항공전 패러다임에 발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전장은 단순한 기동력이나 스텔스 성능을 넘어 AI 기반 지능형 전투 능력, 무인기 연동 시스템, 전자전 대응력 등 복합적 요소가 요구됩니다. KF-21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확장성을 확보한 기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이며 KF-21에 대한 기술 설명을 받은 이후 상용성과 정비 효율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 대비 높은 성능과 빠른 업그레이드 주기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한반도라는 고강도 위협 환경에서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점은 실제로 작전 환경이 까다로운 동남아 국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F-21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전투기 한 기종의 성능을 넘어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 국산 전력 반도체 AI 기반 전장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한국은 전투기 개발 국가로서 세계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간의 군사력 구조를 좌우할 중대한 자산입니다. 전투기 중심의 항공전력 구조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KF-21은 이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 다시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KF-21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험을 통과하고 성능을 입증하자 인도네시아 역시 기술 협력과 기체 도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 군비 경쟁의 중심에 KF-21이 자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가 KF-21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탄탄한 기술 기반과 미래 확장성 때문입니다. KF-21은 한국이 단순한 수입국을 넘어 세계 시장의 중요한 경쟁자로 올라섰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보여온 태도 변화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자국 공군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공동개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다시피 했고 심지어 협상 과정에서 코코아 커피 같은 현물로 대금을 대신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아 한국 정부와 업계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KF-21 시제기들이 연속적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양산 단계까지 진입하자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협상 재개를 요청한 것은 KF-21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라팔 전투기 대량 도입을 포함해
여러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카한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가 하면 카타르에서 퇴역한 미라지 2000을 가져오려 했던 시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단되었던 F-15 도입 협상까지 재개되면서 공군 전력을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유지비 정비체계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전력 유지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전투기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진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라팔 전투기의 교전 실적 논란도 인도네시아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 충돌에서 중국산 전투기가 라팔을 여러 대 격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상당 부분 중국의 선전전에 가깝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입니다. 프랑스는 라팔의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중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회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며 인도 조종사의 운용 능력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와 UAE는 라팔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대안으로 KF-21이 부상했습니다. KF-21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이유는 높은 가성비와 확실한 업그레이드 계획뿐 아니라 동시 운용이 가능한 무장체계의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처럼 다양한 전투기를 혼합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정비 편의성과 장기적 유지 비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F-21은 부품 국산화율이 높고 정비 체계가 단순해 예산과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은 운영국가에 대한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제안은 공동개발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실제 기체를 도입하려면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KF-21 사업의 일관성과 국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프라보어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인도네시아의 공군 전력이 심각한 공백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동남아 군비 경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저렴한 전투기와 무인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전 성능과 정비 안정성에서는 여전히 서방 플랫폼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틈새에서 KF-21은 최고의 균형점을 제공하는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정비 체계, 지속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국산 무장 통합 능력은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모두 KF-21을 잠재적 선택지로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